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기도 많이 후텁지근합니까? 아, 덥습니다. 네, 습도도 아주 그렇고 고생스럽습니다. 대진표 730 재보선 대진표 이제 다 나왔죠? 예, 그렇죠. 예. 새누리당 속으로 예. 화장실에 가서 씩 웃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재보궐선거 뭐 초반만 해도 네. 이거 새누리당에서는 15곳 중에서 울산 빼고는 이거 전패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게요. 14대1 뭐 이랬잖아 처음에. 예. 단순히 엄살이 아니었고요. 예. 실제로 그 여의도연구원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부산 같은 경우도 오거돈 후보가 나오면 지는 걸로 나오고요. 그러게요. 또 수도권에서도 이기는 곳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나마 네.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넣어서 해보면 김문수 지사는 해볼만하다 이런 정도였는데 당시에만 해도 친박 지도부에서 김문수 카드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정말 울산 빼고는 전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랍니다. 네. 그런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공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여당 쪽이야 새누리당 쪽이야 워낙 뭐 처음부터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 일꾼론으로 승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했고 그러면서 뭐 누가 후보가 됐는지 사실 지금 잘 모르잖아요. 많은 분들이. 네. 그런데 야당에서는 뭐 이거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무너뜨리고 전국 주도권도 잡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기대 섞인 전망들이 많았는데 네. 실제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나 이런 뭐 한탄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좀 유동적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새누리당에서는 이거 과반 의석 유지는 물론이고 잘하면 15곳 중에서 반타작은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뭐 반타작 8에 7 정도면 우리가 이기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니까 예.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지금 새누리당 쪽으로 조금 기운 듯한. 네. 그런데 이제 워낙 뭐 전체적으로 지금 여권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예. 뭐 새누리당이 뭐 8곳 이상 이기는 건 사실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좀 상승세를 여당이 타고 있다. 이런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한두 군데 건지면 뭐 이런 시절이 불과 지금 한 열흘 전도 채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열흘 상관이죠. 예, 그때로 치면은 지금 67석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상전벽해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야당 방금 딱 그 한자성어 생각했는데. 공천 과정에서 조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끌시끌 효율적이지 않은 쪽으로 시끌시끌했다는 게 좀 문제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시끄러운 정도를 넘어서서 네, 원칙의 문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재보궐선거라는 게 뭐 다들 대충 뭐 청취자분들도 이제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네. 이 재보궐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조직력이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느 쪽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느냐 이 문제고 네. 더군다나 이제 휴가철 피크라 재보궐이 아니고 7월 말 재보궐선거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젊은 층은 휴가 때문에 투표에 참여 안 할 가능성 이게 예. 이제 뭐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바인데 네. 여기다가 이번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사실 정치권 저것들 이런 분위기까지 이렇게 더해지면 네. 야당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치명적이죠.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 이런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스로 굉장히 좀 어려운 선거를 만든 그런 형국이 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한국일보가 내일자에 네네. 여론조사 결과를 두 곳을 내놓을 텐데요. 네. 서울 동작을하고 전남 순천 곡성 이 두 군데를 해봤습니다. 예.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뭐 지금은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한데 어쨌든 6시 반이면 얘기하셔도 돼요.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 그다음에 노회찬. 정의당 노회찬 후보 이렇게 3자 구도가 되면 나경원 후보가 50%가 넘습니다. 와, 50이 그리고, 넘어요? 예, 그리고 이제 기동민, 노회찬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한 걸 전제로 해서 물어봤는데 네. 그것도 한 거의 20%포인트 정도 지금 나경원 후보가 더 나오는 걸로 나오거든요. 어느 쪽으로 예. 단일화됐을 때? 노회찬으로 아니면 기동민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아, 누가 그 사람. 됐든? 예, 예. 어허, 그런데 그래요? 이제 이게 현재로서는 사실 네. 인지도 그리고 좀 뭐랄까요 지명도 이게 굉장히 많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로 가지는 않을 거고 네. 어쨌든 단일화가 되면 그 격차는 굉장히 많이 좁혀지거나 네. 혹은 이제 뒤집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 있는 건 맞는데 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건 단순히 인지도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그렇죠. 거기에 말씀드렸던 이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야당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도 좀 작용을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순천 곡성은 어떻게 나오던가요? 순천 곡성은 대체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서가본 후보가 한 40% 초중반대 정도고요. 이정현은? 그다음에 이정현 후보가 30% 정도 나오는데 네. 그 격차도 조금은 좁혀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 여론조사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면 네. 실제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이번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사실 이정현 정도면 우리가 뭐 한 자리 줘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류가 좀 있대요 지역에.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는 시작으로 해서 네. 조금 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정현 후보의 경쟁력은 좀 가변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지금 새누리당이 과반을 유지하려면 4석을 얻으면 되죠? 그렇죠. 예, 예. 그럼 15군데 중에 4석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죠. 뭐 실제 영남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영남 2곳이 이미 있고 부산, 충청권 3곳도 뭐 그 중에 한두 개는 사실 예, 그렇죠. 새정치연합이 아주 쉽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예, 그렇다 보면은 과반이 깨지기는 그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난 열흘 상간 거치면서 과반 깨지는 건 거의 물 건너갔다. 뭐 저는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그제 오늘 뭐 이렇게 사람을 조금 만나서 들어봤더니 8대7 말하는 사람도 한둘이 있었지만 9대6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긴다 해도 실은 그거 진 거다. 그렇죠. 예. 그거에는 다들 이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예. 아무튼 선거 환경이 열흘 전에 비해서 확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자, 새정치연합 얘기 조금 볼까요? 안철수 공동대표 리더십을 박 대통령과 비슷하다 이러면서 좀 비판하는 의견들 들려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그런 비판을 좀 자초한 측면이 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탄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민주당과 새정치준비위원회 이 양측이 5대5 통합을 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 5대5 통합이라는 게 사실은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꼬마 민주당하고 합당을 할 때 네. 5대5 합당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이 이 지분을 절반씩 이렇게 하는 그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파격적이었고 역시 파격적이었고, DJ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시너지를 굉장히 많이 냈었고요. 예. 그런데 그때는 보면 이 꼬마 민주당 자체가 숫자는 적었지만 정치적인 역량으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과는 또 정치 지형도 굉장히 많이 달랐었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리고 민주당이 그거를 5대5 지분을 보장한 그 모습은 사실 형식적으로 5대5는 될지언정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뭐 비판들이 꽤 많이 나왔었는데 네. 이게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너무 성급하게 좀
이 타임테이블을 잡았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법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실제로 지금 대선과 같은 큰 선거를 앞두고 이 정치적인 역량들이 총결집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내년도 당권을 겨냥한 이 고만고만한 이 당권 주자들 또 대권까지 넘보고 있는 고만고만한 주자들 사이에 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이번 공천에서도 드러났을 텐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안철수 공동대표가 보여준 모습이 기존의 정치권 인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사람 적극적으로 챙기는 거, 그다음에 본인이 해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제도와 다른 주변 여건을 탓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거죠. 네. 어제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번 공천에 관련해서 나온 비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도 이런 비판 피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하느님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논란 갖고 청문회 탓한 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국민들은 진짜 어쨌든 안철수 공동대표가 정치권 바깥에 있을 때 가졌던 그 기대 네. 이게 제도 정치권에 들어왔을 때 100% 그 기대를 충족하기를 바랬던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지만 최소한 기존의 정치인들의 접근법, 사고방식 이런 것에 좀 다른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런 반응과 좀 태도를 바랐던 걸일 텐데 네.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가 당 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작지만 신선한 충격을 하나 던지면 국민들은 메아리로서 화답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예. 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예. 안철수 대표가 박 대통령과 뭐가 다르냐라고 이준석 새바위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조금 좀 그래요. 그 이준석 위원장이 아직은 서른이 안 돼서 네. 서른이 안 돼서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네. 아마 이 방송 듣고 나서 저한테 항의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어도 싼 게 사실 예. 이준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세바에 출범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이 사실 대국민 사기극에 일조했던 혹은 그렇죠. 가장 큰 주연은 아니었더라도 아무튼 비대위가 사기친 건 맞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 비대위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국민한테 고개 숙이고 자성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정말 자기가 또 이번에도 거짓말을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차단, 이 제도부터 이런 차단책부터 만들고 시작을 했어야죠. 글쎄, 그렇지 않고 말로만 옳은 소리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거. 그리고 이거는 정치 도의상으로도 별로 맞진 않고 그렇죠. 자기 집 마당에 어질러져 있는 거 먼저 치우고 나서 골목 앞이 휴지가 떨어졌니 어쩌니 그 말 해야지. 아무래도 이준석 세바위 위원장이 안철수 공동대표를 얘기하는 건 네. 본인이 20대 총선에 본인 거주지가 노원병이랍니다. 네, 거기 나가겠다고도 말하더라고요. 네, 거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부러 좀 의식적으로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른바 체급 동질화 효과라는 게 있다면서요. 센 놈하고 말하면 나도 세지. 자, 하나만 묻고 다음 마지막 질문 넘어갈게요. MBN인가 어디 보니까 금태섭 대변인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얘기랑 약간 연결이 돼요. 네네. 금태섭 대변인도 안철수 의원 공동대표 곁을 떠난 것 같다라고 MBN이 기사 썼던데 그거는 좀 오버한 거죠? 예, 그건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어요. 금태섭 대변인 같은 경우에 몇몇 기자들이 통화도 하고 그랬다는데요. 네. 얘기 들어보면 지금은 좀 상황을 아주 막 밀고 나가는 그런 때는 아니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조금 호흡을 길게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긴급히 이강윤의 오늘의 진짜 인터뷰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 섭외를 하려고 제가 금 변호사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때 처음에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를 넣었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한 10분을 살살 구슬렸는데 모든 언론하고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봐줘라. 그런데 당분간은 좀 여의도와 저기서 떠나 있겠다.
그리고 뭐 변호사 사무실도 자기가 저 이름만 걸어놓고 미안해서 좀 챙겨야겠다. 요 말을 MBN 기자는 마치 이제 정치 접고 돌아가겠다는 걸로 확대 해석을 한 것 같아. 근데 내가 그걸 뭐 어떻게 물어볼 수가 없어서 양 기자한테 한번 간접 확인을 한 거고요. 예. 자기는 뭐 서울 그 뭐 친가 처가 그다음에 뭐지 외가 이게 전부 다 서울이에요. 다 서울이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동작을에 뭐 연고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동작을이 중요해서 미리 가서 그랬던 거고 뭐 서운하지 않다. 그리고 수원 얘기 갖고는 억지 가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만 했어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나 한번 출연시켜 주세요. 그래서 선거 끝나고는 우리가 안 찾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냥. 뭐 명랑한 친구니까요. 자, 박근혜 대통령한테 오늘 지금 저 박영선 대표가 누구누구 콕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예. 김명수, 그렇죠. 정성근. 그랬더니 참고하겠다. 뭐 하겠다 소리입니까? 자르겠다 소리입니까? 아니면 그냥 참고만 하겠단 말입니까? 일단 그 전자와 후자의 중간 정도 지금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알아서 물러나라? 여권 인사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네. 김명수 교육부총리 겸 사회부총리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헷갈려요. 그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안 되겠다. 옹호를 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대신 김명수 후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은 좀 가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후보자에 대해 또 양정대 타임이네. 전화가 또 안 되네, 이거. 여보세요? 같은 경우는 지금,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금 무산된 상태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지금 정성근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가 진행되던 중에 지금 파행을 겪은 상태인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건 미처 못 전해드렸는데. 거기가, 지금, 예전에 이제 기자 아파트 그 분양을 받았는데. 그 아파트와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네, 그랬죠. 거기까지 나왔죠, 어제. 오전에는, 정성근 후보자가 내가 실제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후 들어서 거주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말을 바꾼 거예요.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금 파행을 겪은 상태인데요. 집에 살고 못 살고를 기억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쨌든 정성근 후보자 같은 경우에, 좀 논란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이 될 거냐, 이걸 좀 봐야 될 텐데요. 최소한 김명수 후보자의 사퇴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단계인 것 같고요. 거기에 묶어서 이 한두 명이 더 포함될 거냐 여부는 야당의 정치력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정종섭까지 넣느냐 빼느냐 이거요? 네네. 정성근, 정종섭까지. 근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정종섭 후보자는 청문보고서 채택은 안 해주되 밟고 가라 이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고요. 정성근 후보자는 지금 오늘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성근 장관에 대해서는 야당이 상당히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이 시간 현재는 높아 보인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양정대 기자와의 전화 불통, 이른바 양정대 타임, 이것을 없애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가 강력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 품질 보장하라. 이거요.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